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이 되었죠. 새로운 정부 성격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진보냐 보수냐 앞으로 탄생할 새 정권 방향을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이전 행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경기 부양을 할 때 사용되는 가장 핵심 무기는 대출 규제죠. 그래서 대출 내용 중심으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부터 살펴봅니다. 발표 횟수가 26회인데요. 2017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죠. 이 중에서 대출 관련된 주요 내용은 2017년, 19년, 20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행한 DSR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입니다. 17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5년간이죠. 이 시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1.25%에서 1.75%까지 돼 있죠. 현재는 25년도 4월 2.75%입니다. 자, 문정부 첫 번째 대책 2017년 6월 19일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LTV 주담대 비율이죠. 10%를 60%로 강화하겠다. 또 DTI 부채 상환을 10%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나오는 용어 조정 대상 지역과 LTV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급등 우려가 있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2016년 11월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을 거래할 때 규제를 받게 되겠죠.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 아파트를 거래할 때 LTV 70%면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면 6억까지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70%대 대출 7억을 받으면 현금 3억이면 되겠죠. 그런데 6억으로 대출 금액이 낮춰지면 현금은 4억까지 더 필요가 하게 됩니다. 물론 부대비용은 빼고입니다. 자, 2017년 8월 2일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하고 하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에 대한 주체가 좀 다르죠. 투기 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 더 강력한 규제 지역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투기 지역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까지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 지정을 한다고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이 뜻은 17년도 2달 전이죠. 6월 19일 대책이 먹히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조치를 8월 2일에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10월 24일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라는 타이틀로 나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좀 보겠습니다.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신 DTI입니다. 이 얘기는 현행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요. 새로 주담대를 받습니다. 이거는 원리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담대는 이자만 포함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개선안 바뀌는 거는 주담대, 신규든 기존이든 모두 원리금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자, 설명 더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DSR을 도입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DSR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 취지는 차주,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한 거를 더 정확히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하겠다. 자, 그러면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 DTI 그리고 DSR 연간 소득 대비 분모죠. 분모 대비 분자. 이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분자가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 DTI는 모든 주담대는 아니었고요. 기존과 신규 이렇게 나눴는데 신 DTI로 설명드리니까요. 여하튼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나머지 대출,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다, 자동차 할부금이다, 카드 대출이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는 이자 상환액만 넣는 겁니다. 하지만 R은 대출에 대한 거는 모든 거 원금, 이자 다 상환액을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DTI보다 더 강력해진 거지요. 이 제도를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9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8년도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급 측면이 있고 세금 측면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9년입니다.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인가요? 7차례인가요? 이렇게 여러 차례가 있는데 10월과 12월에 LTV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월 16일 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온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9억 원 초과분 거래가겠죠, 물론. 이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주택가격 9억 원 초과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40%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2017년 8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이런 거는 다 LTV를 40%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강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9억 이하는 40%, 그 넘는 거는 20%만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14억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5억 6천이었습니다. 40%였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9억까지는 40, 그 넘는 금액에 대한 5억은 20%, 그래서 4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1억이 더 감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든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초고가, 시가 15억 초과를 기준으로 했네요.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 아예 금지시켰다. 돈 하나도 대출이 안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19년 12월이네요. 기억하세요. 이게 나중에 민정부 들어서 좀 변동이 되니까요. 이렇게 19년 마무리하고요. 자, 20년 보겠습니다. 20년은 2월달, 5월달 해서 여러 차례 또 물론 있는데요. 2월 20일자 대책 내용 보겠습니다. 이미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정 대상 지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금액에 대해서 구분을 했듯이 60% 적용받던 LTV를 여기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라는 내용으로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LTV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2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였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에 1.75%가 22년도 11월 3.25%까지 쭉 인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 23년도 1월에는 한 번 더 인상이 됩니다. 3.5%로. 그래서 23년 1월에 3.5%가 24년도 10월 3.25, 0.25로 인하될 때까지 1년 1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3.5%로 유지되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배경을 알고 대출 규제에 대한 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1.15에서 1.75, 평균으로 하면 1.5%로 할게요. 근데 여기는 3.5%입니다. 어떻게? 기준금리가 2%가 더 높지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LTV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LTV 어디에 나왔습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한 것, 또한 경기도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것도 강화를 시켜놨지요. 그랬는데 생애 최초 22년도 8월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게는 현재 LTV를 높여주겠다. 어떻게? 80%로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23년 1월, 앞서는 22년도 8월이었죠? 23년입니다. 1월부터는 무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10억 초과 아파트, 앞서 19년 12월도 말씀드렸죠. 매입할 때 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것을 50%까지 허용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기억되시죠?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이에게는 80% 올려주고 10억 초과됐던 거는 아예 안 됐던 거를 50%까지 준다 이거고요. 자, DSR 나옵니다. DSR 언제 나왔을까요? 17년도 10월에 처음 도입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40%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LTV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DSR 적용해보면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다. 이런 또 비판이 있었네요. 그래서 DSR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22년도 7월이죠. 이러한 규제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SR에 대한 거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2월 이후부터 하겠다 했는데요. 총부처 원리금 상환 비율, 다시 말해서 원리금이죠. 이 원리금 이자에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 상승성까지 고려하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가 금리가 3.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 그 이자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부담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자가 5천만 원이가 지금 현재 금리 4.5%로 3억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6%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3억 이하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화된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일부 LTV를 해소를 해줬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운 또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대출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대처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진보와 보수 정권이 비슷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 명목 GDP 금액 대비 9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유연성을 우리가 누차 강조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가계대출 중에서 또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에 대한 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당연히 미치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게 시중금리다. 그래서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 3.5%로 유지됐던 윤석열 정부의 고금리 상태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꺾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25에서 1.75, 평균 1.5%에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있고 넘쳐난다는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매수자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수요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정부들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들이, 행정부가 조치를 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꼭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